안녕하세요.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 4년 차고 딱 반반 결혼했습니다. 저는 32살이고 남편은 38살이에요. 다행히 지방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을 조금 받아서 집도 바로 살 수 있었고 혼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맞추고 시작했고 살면서 돈 모아서 하나씩 맞춰나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하고 한 결혼이라서 그동안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지역 식당들에게 식자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 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결혼하고 신혼생활 1년 지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남편의 개인 사업은 비용과 세금까지 다 제하고도 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 저는 회사 월급으로 세금 떼고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어요. 아이 없이 부부 둘이서 이 정도 수입에 결혼할 때 약간 무리해서 대출 없이 집까지 사서 결혼했더니 정말 여유 있고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축도 넉넉하게 하고 남편은 외제차도 끌고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위기는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저희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문제가 커지더라도 제 남편이 직접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매출에 타격은 있을지라도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받으면서 문 닫는 곳도 많아지고 겨우겨우 살아있는 거래처도 매출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여파는 저희한테까지 돌아와서 남편 회사 매출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회사 매출이 늘고 주문이 늘어서 더 바빠졌는데 동네 식당이 주 거래처인 저희 남편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고정비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나버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회사에 직원도 있고 당장 매출 안 나온다고 남편이 회사 문 닫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일단 돈을 까먹고 있더라도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30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 때는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어렵게 돈 모은다는 생각이었는데 까먹기 시작하니까 금방이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는 문제 없었지만 남편 회사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적금도 깨고 남편을 도와줬습니다. 당연히 여유 있게 살던 저희 집안 살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소비를 많이 줄였고 식비나 쇼핑도 많이 아끼고 살았습니다. 남편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리스로 뽑은 거라 매달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 돈도 부담이라서 제가 빨리 팔아버리고 국산 중고차를 타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금방 다시 일으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끝까지 차는 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체면이 어쩌고 하길래 이런 소리 할 정도면 아직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했죠. 저는 핸드폰 통신비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알뜰폰으로 바꿨는데 외제차 리스비로 100만 원이나 돈 내면서 차량 유지하는 것이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럴 돈 있으면 회사 적자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하겠지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문제 없을 때는 저보다 남편 버는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남편 돈이 더 많았어요. 결혼한 뒤로는 경제권은 제가 갖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가 필요한 돈은 카드 들고 다니면서 알아서 쓰는 정도였는데 그 카드값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에게도 카드값 좀 아끼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 운영비와 남편 외제차 유지비 그리고 카드값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부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팔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카드값이라도 어떻게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사업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야 하고 돈 쓸 일이 많다면서 자기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검사하진 않았어요. 남편의 카드값도 알아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 빠져나가고 그 내역까지 세세하게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 경제 상황이 이 정도까지 나빠졌는데도 그놈의 카드값이 줄어들지 않자 저도 너무 답답해서 남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술값도 많이 나가고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이 어려운 와중에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내역을 계속 확인하던 중에 남편이 꼬박꼬박 집 근처 카페에서 2만 원, 3만 원씩 커피를 사 마시는 걸 확인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을 빼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렇게 돈을 쓰니까 남편이 그 카페에 쓰는 돈만 한 달에 60만 원에서 많은 달엔 80만 원까지 쓰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이면 자기 타고 다니는 외제차 리스비를 낼 수도 있는 돈인데 무슨 놈의 커피를 그렇게까지 마시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 카페 주인이 예쁜 여자 사장이라서 남편이 핵심을 품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남자 사장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직접 커피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왜 카드 내역까지 확인하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벌어온 돈인데 내가 내 돈도 못 쓰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냈습니다. 그까짓 커피값이 해봐야 얼마나 하냐면서요. 커피 한 잔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오전에 출근하다가 회사 직원들 커피까지 싹 사서 들고 간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사무실에서 마시고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게 다 직원 복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장이 직원들 커피를 카페에서 사다 줍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도 탕비실에서 커피 사다 놓고 타먹으라 하겠지.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사다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제가 남편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당신 회사 탕비실도 있는데 왜 카페에서 직원들이 마실 커피까지 다 사다 주냐고 내일부터 그런 짓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며 포기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직원들에게 커피 못 사주겠다.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 타먹으라고 하면 본인이 사장으로서 위신이 서겠냐고 하면서요. 하다 저한테 너가 잘난 회사 한 달 내내 다니면서 월급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자기한테 돈 이야기 하냐길래 진짜 이 인간은 갱생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개싸움이 되더라고요. 2주 가까이 남편과 집에서 마주치면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의 폭언과 제 직업과 연봉을 비하하는 발언을 매일 듣다 보니 도저히 너랑은 내가 못 살겠구나 싶어서 먼저 이혼을 하자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그릇이 작은 여자랑 살면 사업이 될 것도 안 된다면서 이혼하자입니다. 우리 살던 집이야. 팔아서 반씩 나눠 가지면 그만이라지만 아직 남아있는 적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한때는 통장에 현금이 1억 넘게 있었지만 남편 사업이 무너진 이후로는 더 이상 저축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다 쓰기만 해서 지금 4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돈 잘 벌 때 저금한 돈이니까 전부 본인 돈이라고 주장했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까지 나는 그 통장에 적금만 부었지 단 한 번도 빼서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본인 카드값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 빼다 썼으면서 저는 남편 회사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제 월급으로 우리 집안 생활비 전부 부담하면서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생활비 한 번 가져다 준 적 없었고 집안 살림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전부 제 돈으로 다 메꾸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남은 4천만 원은 전부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남편에게 뺏기고 살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대화가 안 통하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상세하게 우리 부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나 돈을 쓰는지 조목조목 정리해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전까지는 절대로 제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펄펄 뛰던 남편이었는데 변호사의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알겠다며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자고 연락 오더라고요. 반반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반반입니까? 나는 통장에 넣고 한 번도 뺏어 쓴 적 없고 통장 내역 조사해보면 전부 너가 꺼내서 쓴 돈인데 혼자 반 넘게 썼으면 남은 건 전부 내가 가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냐고 했죠. 아예 2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이 제가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2년치 전부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울음장을 놨더니 이틀 만에 답장 와서 통장은 저보고 가져가랍니다. 대신 집한 돈은 정확하게 반씩 나누자길래 쓸데없이 그럴 필요 없다고. 사실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집값의 반을 내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남편에게 받아온 4천만 원 통장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왔고 남편이랑 결혼한 이후에도 꼬박꼬박 몰래 부어온 적금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30만 원씩 모아왔는데 결혼할 때도 그 통장은 깨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그 통장도 4천만 원 가까이 있었고 모자란 돈은 친정아빠한테 빌려서 남편에게 집값의 반을 현금으로 주고 집 등기를 완전 제 앞으로 해버렸어요. 다음 날 남편 짐도 바로 다 빼버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네요. 그냥 말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지출이라도 좀 줄여볼게. 정도로만 이야기했으면 끝나고 넘어갈 문제인데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몇 년 전 돈 잘 벌던 시절 생각하면서 멀쩡히 회사 다니는 저를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모습에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서 저런 허세가 몸에 배어서 자기가 마치 재벌 2세라도 되는 것처럼 겉멋들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놈이 직원들 커피값으로 80만 원씩 쓰고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인간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저랑 이혼하면서 받아간 집값마저 얼마 못 가고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직원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허세 부리면서 끝까지 외제차 타고 커피 사주면서 살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데 철이 하나도 안 들어서 어쩌려나 싶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